두부,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죠? 그런데 같이 먹으면 콩팥에 돌을 만드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통증도 없이 콩팥이 망가집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궁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실제로 확인된 콩팥을 망치는 두부 조합과 반대로 수치를 되돌린 식사법을 전부 공개합니다. 단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당신의 콩팥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조건 없는 진리처럼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부탁에 가깝고 경고에 가깝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 응급실로 72세 최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평소 산도 즐기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셔서 주변에서 건강박사 소리를 듣던 분이셨죠. 그날 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고 거실 바닥을 구르다 결국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처음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통증은 다릅니다. 자세를 바꿔도 누워도 아무리 버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등 뒤 갈비뼈 아래를 살짝 두드렸을 때 몸이 번쩍 들릴 만큼 아프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가장 당황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입에도 안 댔는데요. 맞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규모 연구에서도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질이 아니라 조합과 습관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게 되니까요. 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익숙한 식사 습관 하나가 콩팥 안에서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에서야 알게 되신 겁니다. 이건 잠깐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망가지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두부의 최악의 짝꿍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다시 살려낸 실제 음식 조합들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무엇을 더 먹어라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결정적인 원인, 의외로 아주 익숙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피를 맑게 한다, 눈에 좋다, 변비에 좋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무침으로, 국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이 조합은 전혀 다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100g당 수산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과 만나면 몸 안에서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체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남을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조용히 차곡차곡 쌓입니다. 통계적으로 신장결석 환자의 약 70% 이상이 바로 이 수산칼슘 결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대사 능력과 배출 능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돌이 생길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데치십시오. 수산 성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데쳤어도 수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부와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끼니는 피하십시오. 최 어르신도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를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습니다. 본인은 몸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콩팥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요즘 특히 많아진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시금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은 요즘 혈관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트입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몸에 좋다. 갈아서 마시면 해독이 된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액이 맑아진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건강 주스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매우 위험합니다. 비트는 시금치보다 수산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붉은 뿌리 부분에 수산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트를 생으로 갈아 마시면 수산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결석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비트를 매일 생으로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례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콩팥을 먼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조합도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요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비트를 드시고 싶다면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두부와 같은 날에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수산 성분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궁합입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백 번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에는 돌이 되기도 하고 수치의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최 어르신도 비트를 건강에 좋다며 두부와 함께 즐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혈관을 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콩팥에서는 결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조합은 통증도 없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위험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하는 식사입니다. 바로 두부와 고구마입니다. 저녁에 속이 부담될까봐 삶은 고구마 하나에 두부 몇 조각. 아주 건강한 식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이 조합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두부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처음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립니다. 심장이 덜컥거리고 맥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그날 저녁 가볍게 먹었다는 분들이 이 문제로 실려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 남는 칼륨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라도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부와 고구마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셨다면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이 단순한 분리가 심장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저녁마다 이 조합을 드셨습니다. 속은 편했을지 몰라도 콩팥과 심장은 매일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 조합뿐만 아니라 조리법 역시 콩팥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조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피하셔야 할 것은 두부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넣는 습관입니다. 국물 맛을 낸다고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무심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콩팥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가공육에는 인산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두부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콩팥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한번 굳어진 콩팥 필터는 다시 말랑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공육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의 수명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튀긴 두부, 유부입니다. 두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서 생기는 과산화 지질은 콩팥의 미세혈관에 염증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콩팥 안의 혈류가 느려지고 여과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가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오래 남는 흔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두부입니다. 원재료 표시가 불분명하고 제조 과정이 불투명한 두부는 해독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콩팥세포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값싼 단백질이 아니라 몸에 직접 들어오는 재료입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싼 것보다 확실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조합과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입니다. 막혀가던 콩팥 필터를 실제로 편안하게 만들어준 좋은 궁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괴롭히는 조합이 아니라 콩팥을 살려주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짝꿍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미역국을 곁들이거나 김에 싸서 드시는 것. 단순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는 데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미역과 김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두부가 빼앗아간 영양을 자연스럽게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역과 김에 들어있는 끈적한 성분 알긴산은 혈액 속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 감당해야 할 해독 부담을 해조류가 나눠서 맡아주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음식이 필요해집니다. 미역과 김은 콩팥을 대신해 일해주는 가장 성실한 조력자입니다. 최 어르신도 아침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자극적인 반찬 대신 두부가 들어간 미역국 한 그릇.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콩팥은 자극보다 안정에 반응합니다. 복잡한 보약보다 이런 단순한 궁합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합은 콩팥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해 여가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짝꿍은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두부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넣어보십시오. 맛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콩팥을 위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찬 어르신들이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운이 처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추가 들어오면 이 균형이 잡힙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차가운 두부와 만나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흡수가 잘 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추가 혈류를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여과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부추는 이 미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힘을 덜 들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수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두부찌개, 아주 익숙한 음식이지만 콩팥을 위한 조합으로는 정말 뛰어납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콩나물이 채워줍니다. 특히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요독을 해독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을 콩나물이 옆에서 도와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콩팥의 노화를 늦추는 실질적인 식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다는 건가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콩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종류와 방식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고기는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황산 같은 강한 산성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콩팥 사구체에는 지속적인 압력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다릅니다. 몸 안 환경을 상대적으로 알칼리성에 가깝게 유지해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압력이 약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어르신께도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합을 바꾸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 점심에는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전, 저녁에는 콩나물이 들어간 순한 두부찌개.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콩팥 여과 수치는 분명하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얼굴에 예전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더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이냐는 질문입니다. 소변을 본 뒤 2분에서 3분 정도 지켜보십시오.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부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십니다. 일반적인 연두부나 찌개용 두부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다만 수분을 쫙 뺀 고단백 두부는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 1호에서 2리터.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은 콩팥을 깨우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작정 섞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궁합을 알고 먹는 것, 그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식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